플랫포머 샘플 게임 아트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최용훈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많이 졸리시죠? 저도 졸려요. 밥을 먹었더니 졸리네요. 어쨌든 자,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목차인데요. 저희 플랫포머 게임하고 배틀로얄 게임 만들면서 작업했던 아트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작해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언리얼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든지 초심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좀 대략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어려운 것들은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시게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캐릭터, 그 다음에 배경, 이펙트 제작하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샘플 컨텐츠 다 받아서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나요 혹시? 네, 어쨌든 받아보시면은 캐릭터가 있는데요. 캐릭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아티스트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바로 유닛 셋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캐릭터하고 배경하고 사이즈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맥스를 많이 쓰시니까 맥스에서 보면 유닛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유닛 셋업에서 보면 뭐 원 유닛당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센티미터로 정해서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 언리얼 엔진이랑 사이즈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유닛 셋업을 작업을 하셔서 이제 사이즈가 서로 다르지 않게끔 캐릭터랑 배경이랑 이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유닛 셋업이 됐다면 캐릭터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죠, 그죠? 네, 저희 언리얼 엔진 런처에 보시면 샘플 컨텐츠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맥스에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뭐 리깅도 하시면 더 좋죠. 리깅도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트 컨텐츠를 엔진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져오는 작업을 초심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Max를 가서 익스포트라는 탭이 있어요.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이거를 파일을 내보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내보낼 거냐.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FBX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BX 포맷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셔서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넘어오는데 이 파일을 바로 여기서 저희 전 세션인 박창현 과장님께서 만드신 이 세션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가지고 임포트, 이렇게 어셋 임포트, 에셋 임포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 제 폴더로 가서 이거 아닌데 바탕화면 시작해요. FBX 포맷을 익스포트를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FBX 임포트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면 옵션이 되게 많은데 스켈레탈 메시하고 그다음 메시를 임포트를 할 거냐, 이 두 개가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스켈레탈 메시하고 스태틱 메시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분리를 하는데 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바로 스켈레탈 메시라고 하고요. 이게 정적으로 있는 배경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메시들을 스태틱 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비명 지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놀라셨나봐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메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하고 텍스처. 3D Max에 가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왜 안 뜨지? 머티리얼하고 텍스처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에디터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모드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손쉽게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넘어와요. 지금 컴파일 중이라서 그러는데 쉐이더 컴파일이 끝나면 이렇게
맥스에서 만든 데이터를 스켈레탈 메쉬로 손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네. FBX 포맷이 되게 좋은 포맷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메쉬를 가져왔다면 이 메쉬에다가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 매핑은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매핑 작업을 합니다. 보통 UV 작업도 뭐 맥스나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제작을 하는데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톡 오셨네요. 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단 맥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머티리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얘가 기본 머티리얼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텍스처를. 자, 그래서 이 머티리얼 에디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렇게 열기 전에 보면 이쪽에 보면 머티리얼, 이렇게 머티리얼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게 지금 나눠지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게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 에디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고, 뭐 통계 툴부터 모바일 통계 툴 이런 것들도 있고, 이쪽에 보면 프리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버텍스 쉐이더나 뭐 이런 픽셀 쉐이더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어떻게 미리 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 뭐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블렌드 모드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게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뭐 블렌드라든지 뭐 멀티플라이라든지 뭐 애드라든지 이런 노드들을 다 여기서 끌어다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이런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워크 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그 연결한 노드 데이터 값이 머티리얼에 반영되는 이런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 하면은 이렇게 값을 5 값을 이 현재 이 텍스처에다가 곱해가지고 밝기도 있게 밝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이 있으면 텍스처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텍스처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베이크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플랫포머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카툰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본 데이터 런처에 보시면 텍스처가 약간 이렇게 좀 거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카툰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사실 포토샵에서 모자이크 필터 하나 딱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카툰 느낌이. 자, 그리고 텍스처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노멀 맵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채널 맵이라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 4로 넘어오면서 렌더링 방식이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물리 기반 렌더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렌더링에 맞게끔 질감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채널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이 텍스처를 하나 만들면 RGBA가 있잖아요. 채널이. 그래서 RG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블루 채널이죠. 얘는 그린 채널이고 이렇게 채널로 나눠서 텍스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역에는 예를 들어서 스킨 쉐이더를 여기다 처리를 하고 싶다. 그다음에 가죽 질감을 여기다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채널 맵을 만들어서 머티리얼을 블렌딩해서 쓰는 겁니다. 쉐이더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채널 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텍스처까지 매핑까지 됐으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게 이런 애니메이션들인데 얘도 한번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엔진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아닌데, 어머나? 네. 자, CHA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은 떨어뜨렸네요. 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은 총을 빼고 얘만 가져가겠다 선택을 하시고 익스포트해서 셀렉트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런이라고 FBX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익스포트 탭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탭을 눌러주시면 몇 프레임으로 익스포트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스킨부터 시작해서 몰핑 데이터 있으면 몰프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걸 선택하셔서 OK를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 만든 거를 익스포트 한 거를 이 메시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고 이게 Asset Import라는 걸 눌러서 제가 아까 만든 런이라는 게 있었죠. 런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FBX 임포트 옵션이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메시를 가져올 거냐? 아까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있는 메시를 가져올 거냐? 메시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메시를 체크를 끕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스켈레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스켈레톤이 말 그대로 뭐냐면 뼈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어떤 뼈대에다가 그 매핑을 할 거냐, 입힐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지금 CHA02번이죠. 이 CHA02번 캐릭터에다가 스켈레톤에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임포트하겠다. 그래서 모두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어셋이 나왔죠? 방금 만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엔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네, 너무 쉽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여기 넣어놨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런처라든지 뭐라지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컨텐츠를 받았는데 캐릭터에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고 싶다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좀 고쳐보고 싶어요, 맥스에서.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 애니메이션을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Asset 액션에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시작해요. 그걸 가서 워크데이터 FBX CH 애니메이션에서 런-02.1 이렇게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는데 임포트를 눌러서 이 애니메이션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왜 자꾸 안 돼? 자, 다시 가서 자, 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이고. 셀렉션 익스포트에서 다시 해볼게요. 왜 저장이 안 되지? 네, 어쨌든 뭐 저장이 됐다고 치고 그래서 FBX 런을 가지고 오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원래는 이상하네요. 연습할 때랑 다르네. 네, 어쨌든 뭐가 이상하네요. 데이터가 깨졌나 봐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게 되면 원래 이렇게 뼈대만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뼈대만 가져오게 돼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메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FBX를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언리얼 엔진의 그 3D 맥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임포트를 할 때 여기 보시면 FBX 포맷 그 옵션에 보면 파일 컨텐츠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그 애니메이션이 그 메시에 업데이트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네,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뛰는 애니메이션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를 눌러서 예를 들어 런을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클루드에 보면 파일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을 눌러줘서 OK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까요? 뛰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뼈대만 돼서 임포트가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켈레탈 메시에다가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하시면 스켈레탈 메시를 같이 보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팁으로 그냥 넣는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페르소나라는 툴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 페르소나라는 툴이 있는데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은
뭐 위에 보시면은 스켈레톤부터 시작해서 메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피직스라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멀티 캐릭터 세팅 툴입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스켈레톤, 메시,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바로 페르소나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자, 그래서 이 페르소나 중에서도 첫 번째 스켈레톤을 보게 되면 이 스켈레톤이 뭐냐면 말 그대로 뼈대를 세팅하는 세팅을 하고 뼈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 기능인 스켈레톤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냐면 보통 게임을 만드실 때 보면은 게임 내에서 뭐 걸어가다가 아이템을 줍거나 하면은 자기 손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작업할 때 저희는 소켓이라는 걸 쓰는데 그 소켓 같은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넣어놓게 했는데 뒤에 가서 박창현 과장님께서 다음 세션에서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긴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아이템들을 캐릭터 손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맥스 말고 엔진 가서 스켈레톤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뼈대가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시 탭에 가보시면 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모든 계층 구조 보기를 눌러주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본 구조를 한 방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팔에다가 제가 아이템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본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소켓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소켓을 추가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 쪽으로 바꾸고 소켓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소켓. 여기다가 총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소켓에다가 미리 보기 어셋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프리뷰 에셋 추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헐이 나올 뻔했네. 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총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총이 지금 여기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프리뷰로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걸 소켓을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얘가 지금 총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중에 이 소켓을 이용해서 이 총 아이템을 바닥에 놓은 다음에 캐릭터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딱 건드렸을 때 붙게 만들면 이 위치에 맞게끔 딱 애니메이션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켈레톤 트리에서 아까 제가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뭐 총을 추가해보면 다른 총이긴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총이 이렇게 붙는 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스켈레탈 메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클로징이랑 뭐 이런 것들 쓰시면 FX 같은 거 쓰시면 여기서 다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시퀀스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이제 관리를 해주는 툴인데요. 여기 애니메이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닫아볼까요? 닫고 얘를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부터 시작해서 블렌드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들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레이트 스케일 같은 거, 애니메이션 빠르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애님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님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이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같은 블루프린트들인데 이 캐릭터에 이제 전담되어 있는 블루프린트인데 그게 이제 블루프린트가 두 개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벤트 그래프하고 애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 뒤에 가서 제가 다음 세션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애님 그래프에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있죠. 아까 이두구 대표님께서 이게 설명드리고 보셨을 건데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거냐
뭐 루핑도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세팅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툴이 바로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툴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최종 보여주는 그런 포즈 동작들을 세팅하실 수 있는 곳이고, 블렌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제가 다음 세션에서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건데,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션 간의 블렌딩을 처리를 해주는 이런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세팅하는 거를 다음 세션에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애님 몽타주라고 해서 이게 또 뭐냐면은 되게 뭔가 애님 몽타주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설명을 다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애니메이션 이것도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블렌딩을 처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때 쓰냐면은 이제 스테이트 머신 가지고 캐릭터가 동작하는 로코모션이라든지 이렇게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점프하고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을 만들어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총을 쏘는 총 공격하는 어택 같은 거 동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써서 그냥 데이터로 쓰게 되면 블렌딩이 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근데 이 애님 몽타주를 사용하게 되면 그 스테이트 머신에 있는 동작들을 그거 말고도 이 몽타주가 블렌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뭐 총 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님 몽타주로 구현을 하시면 점프를 했을 때도 이렇게 총을 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여기 보시면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슬롯을 나눠가지고 어퍼바디라든지 뭐 하체라든지 상하체를 분리해가지고 애디티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서로 상하체를 분리해서 블렌딩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을 트랙별로 넣어가지고 블렌딩 처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 몽타주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아마 박창현 과장님께서 이거 하는 거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노티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티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 세션에서 정확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건데, 뭐 사운드라든지 파티클 이펙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애니메이션 시퀀스 데이터나 몽타주에 노티파이라는 트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캐릭터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웬만한 거는 기본적인 건 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먼저 레벨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레벨 에디터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언리얼 엔진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레벨 에디터예요. 레벨 에디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좀 레벨 에디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뷰포트가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바로 뷰포트 모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뷰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트랜스 툴부터 시작해서 뭐 좌표계, 그다음에 뭐 카메라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뷰포트 모드가 4개를 지원하는데 뭐 상단, 뭐 앞에, 뭐 옆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라는 게 있는데, 모드가 뭐냐면 이쪽 왼쪽 상단에 가보시면 모드라고 써있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공백 액터부터 시작해서 뭐 랜드스케이프, 폴리지, 그 다음에 브러쉬, 버텍스 페인팅 툴, 그 다음에 각종 볼륨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월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이 레벨, 이 배경에 배치되어 있는 현재 액터들의 모든 정보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가 배치되어 있는지 선택하시면 얘가 지금 어떤 거가 여기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프리팹이라든지 뭐 그룹 같은 것도 여기서 더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레벨 관리하실 때 여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3D Max 같은 거 보면은 오브젝트 만들어가지고 속성 같은 거 보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게 보시면 액터를 선택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디테일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스태틱 메시 정보부터 머티리얼, 트랜스폼 정보라든지 피직스, 컬리전, 라이팅,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볼 수 있는 디테일 패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티스트들한테.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언리얼 엔진이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여기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뭐 텍스처, 머티리얼, 그다음 메쉬, 뭐 이런 레벨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컨텐츠 브라우저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뭐 트리 구조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뷰 옵션에 썸네일 편집 모드라는 게 있어요. 좀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티스트 분들이 막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뭐 어셋들을 임포트를 해요. 임포트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딱 임포트해서 들어오는데 가끔 뭐 어셋이 잡혀가 좀 이상하게 카메라 위치가 이상해가지고 뭐 뒤집혀서 보이거나 이래서 프리뷰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여기 썸네일 편집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셔서 로테이션 하시면 이 썸네일 뷰 모드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저만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편집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는 여기서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경 오브젝트를 이제 엔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배경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3D Max에서 저희 플랫폼 게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어셋들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엔진에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해당 메시들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FBX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시로 FBX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오시게 되면은 엔진에서 제가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여기다 넣을까? 자, 됐다. 네. 세션 아트에서 배경 오브젝트를 제가 만든 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배경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FBX로 익스포트를 한 걸 가져오게 되면 아까 스켈레탈 메시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네. 어쨌든 메시랑 머티리얼 아까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모든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시가 이렇게 임포트하게 됩니다. 머티리얼도 적용이 되고요. 메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메시를 3D Max에서 만든 거를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시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도 머티리얼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드 기반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랫포머 게임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받아서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카툰 느낌을 내게 만들려고 그냥 색깔 정보만 썼어요. 그래서 러프니스라든지 스페큘러라든지 뭐 메탈릭이라든지 이미시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러프니스 값만 조정을 해서 간단하게 카툰 느낌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머티리얼은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머티리얼은 말 그대로 이제 마스터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노드 기반의 이렇게 머티리얼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라고 해서 뭐 오브젝트를 가져올 때마다 머티리얼을 이거 다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느냐,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라든지 뭐 스칼라 파라미터라든지 뭐 텍스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빼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에서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어셋들을 막 이렇게 임포트를 할 때 머티리얼을 일일이 다 만들 필요 없이 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을 일단 열었어요. 그래서 얘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만들어 주는데 먼저 텍스처로 한번 해볼까요? 텍스처 정보를 그냥 하지 말고 파라미터 텍스처 파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걸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칼라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제 상수값을 넣어서 베이스 컬러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머티리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그 머티리얼 적용돼서 까맣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음 메시를 예를 들어서 인풋을 해서 얘를 머티리얼을 적용하지 않고 넣겠다. 그러면 얘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머티리얼을 하나 또 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마스터 머티리얼 만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이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고 머티리얼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를 열어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파라미터 만든 게 있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체크를 해주면 텍스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텍스처를 얘한테 넣고 싶다. 선택을 하시고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가 값이 안 나오잖아요. 값이 0이니까 이 값을 예를 들어서 2 정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텍스처 들어가지는 않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머티리얼을 하나하나 되게 다 작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머티리얼을 다 바꾸고 싶다거나 느낌을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마스터 머티리얼을 하나 노드를 다 수정을 하게 되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셋들이 다 한 방에 싹 바뀝니다.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걸 쓰시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걸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펑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머티리얼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머티리얼을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렇게 노드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아지는 걸 일일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 노드를 연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펑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게끔 빼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이 이제 세 가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가지인데 레벨 에디터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에디터에서 만들고자 하는 레벨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레벨에서 이제 액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레벨 이제 공 레벨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배치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어셋을 선택한 다음에 레벨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배치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언리얼 엔진에는 어셋이라는 개념과 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컨텐츠들은 어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컨텐츠에 들어있는 어셋들을 레벨로 가져오게 되면 그걸 바로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벨에서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액터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는데 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장하지 않고 아이고 엔진을 닫아버렸네요. 빨리 열어볼게요. 네. 엔진을 닫아버렸어요. 금방 열리니까 한번. 자, 그래서 아까 현 과장님이 만드신 이 레벨에서 좀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레벨 작업한 거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셋들을 한번 스태틱 메시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레벨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게 배치를 하다 보면 배치 툴이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액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이 나와요. 기즈모 피벗이 나오는데 이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를 조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폼부터 로테이션, 그다음에 스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할 수가 있고요. 트랜스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바꾸고 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액터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 트랜스폼을 이동하시면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복제를 하다 보면 얘하고 하나를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그룹을 만드실 때는 Ctrl G를 누르시면 그룹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Alt로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하고 얘를 가지고 이쪽에다 또 복사를 해서 얘를 트랜스폼으로 미러를 하고 싶다. 네, 미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네, 트랜스폼에서 Y축으로 미러링을 하겠다. X축으로 미러링 하겠다면 X축으로 미러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레벨을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벨을 작업하시게 되면 네. 짠 이렇게 하고 레벨이 완성이 됩니다. 네. 참 쉽죠? 네, 그러면 이렇게 레벨을 액터를 배치를 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게 라이팅. 저희 이제 그 골든독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플랫폼 게임에서는 라이팅을 두 가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디렉셔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하고 스카이라이트 이 두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디렉셔널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는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현실 세계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태양을 비추는 그 주광의 역할을 하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에는 하나만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 라이트에는 잠시만 이것도 한번 볼까요? 라이트를 열어서 보시면 모빌리티라는 옵션에 가보시면 모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 모빌리티가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스태틱, 그다음에 스테이셔너리, 그다음에 무버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태틱은 말 그대로 라이트맵을 베이크를 해서 그림자를 생성을 하고 그 베이크한 그 메시에들에만 라이트 정보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스테이셔너리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메시 이 두 가지 모두에다 라이트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정적인 라이트 맵도 생성하실 수도 있고 동적인 액터들한테 동적인 그림자를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버블은 말 그대로 뭐 정적이지 않은 모든 액터들한테 무버블한 라이트를 제공을 해서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셔너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섀도우가 4개 이상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레벨을 만드실 때 레벨에 이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는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모빌리티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스테이셔너리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태양광을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썼냐면 이제 주로 그림자가 생기는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어두운 부분들을 좀 처리하는데 이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뭐 HDR 맵 같은 걸 써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플렉션이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반사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사용을 했어요. 게임은 되게 간단한데 세션에 넣고 싶어서 그래서 리플렉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씬의 모든 영역에 효율적인 광택 리플렉션을 내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캡처 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모드에 가보시면 리플렉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구체 리플렉션이라는 리플렉션 캡처 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돼서 얘를 움직여 보면 값들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얘를 한번 지워볼까? 지우고 원래 기본적으로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거 이쪽을 보면 좋겠네요. 리플렉션 캡처 액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주변을 캡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하는 환경이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 리플렉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리플렉션 캡처 액터인데요. 이 리플렉션 캡처 인바이러먼트를 사용을 해서 주변 환경을 캡처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픽셀에 얼마나 많은 캡처가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걸 만드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이게 보시면 평평한 거라든지 매끄러운 표면에는 디테일 노멀 맵을 거치기를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흐트려주면 원래 이제 러프니스 값이 0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투명하게 나오는데 이 값을 좀 흐트려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 어셋과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렉션 캡처 액터를 레벨에 배치해서 이 값을 리플렉션 값을 효과적으로 캡처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레벨 전체에다 크게 하나 배치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든지 뭐 물 웅덩이라든지 이런 거 주변에 작게 작게 하나씩 배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좋은 리플렉션 캡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정교한 반사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싱 캡처 액터라는 걸 이용해서 캡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한 월드에 최대 341개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레벨 만드시다 보면은 300개 이상 쓸 일이 거의 없죠. 거의 100개 내외에서 다 사용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환경 세팅을 하게 됩니다. 레벨을 만들게 되면 보통 후처리라고도 하는데, 이 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냐면은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노출부터 시작해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블룸 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것도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얘를 한번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밋밋한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모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레벨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옵션의 디테일의 창에서 가보시게 되면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언바운드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 볼륨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레벨 전체에 모든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값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흔히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볼륨 같은 값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뽀샤시하게 이렇게, 뽀샤시한 처리라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토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뽀샤시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 이펙트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모스피어릭 포그라고 해서 대기 포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모드에서 포그를 검색해 보시면 두 가지 포그가 있어요. 하이트 포그하고 그 다음에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레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배치해서 이렇게 대기 느낌을 나게끔 만들었어요. 사실 이 게임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죠. 하이트 포그만 해도 되는데 써보고 싶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부분이긴 한데, 아까 박창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컬리전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컬리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메쉬 기반 컬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킹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리전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 기반의 컬리전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서 지워졌나 보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스태틱 메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컬리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컬리전. 여기 보면 지금 컬리전이 있는데, 원래 컬리전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위에 보시면 컬리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게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박스 단수나 컬리전을 추가하게 되면 박스 형태의 컬리전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쪽 레벨에다 배치 한번 해볼까요? 배치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컬리전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컬리전 제거.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컬리전이 없으니까 그냥 다닐 수 있죠. 근데 컬리전을 추가를 해볼게요. 박스 컨트롤, 컬리전을 추가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갈 수가 없죠, 이제. 그죠? 근데 왜 몬스터는 왜 넘어오지? 얘는 무적인가 보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컬리전을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킹 볼륨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컬리전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은 제가 블러킹 볼륨을 이용해서 이게 컬리전을 다 처리를 한 건데요. 이건 어디서 하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드에서 블러킹 볼륨이라는 것을 배치를 해서 레벨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가 있네요. 쭉 가서 블러킹 볼륨을 이용해서 이 캐릭터가 갈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컬리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못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리전을 블로킹 볼륨을 이용해서 레벨을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여기까지 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트 제작하는 거를 좀 알아보면 저희는 언리얼 엔진은 캐스케이드 파티클 에디터라는 이펙트를 만들어주는 툴을 제공합니다. 이 캐스케이드 파티클 이펙트 제작 툴은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이미터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이미터 안에다가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듈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파티클 이펙트를 캐스케이드를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파티클 이펙트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위에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LOD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디테일 패널, 이 파티클에 대한 이 모듈에 대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보면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 값을 이용해서 뭐 감쇄한다, 이펙트가 감쇄하는 거라든지 증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커브 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미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면 파티클 스프라이트 이미터라는 걸 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그러면 여기 안에 그 이미터 안에 가보시면 모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터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모듈들을 제공하는데 이 모듈들은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누르시면 모듈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 로테이션 눌러서 디테일에 가보시면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값을 넣어주면 로테이션 하죠?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파티클 이펙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제가 배틀로얄이라고 뒤에 가보시면 이제 박창현 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이펙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펙트 툴에 가셔서 파티클 시스템에서 폭발하는 거 약간 이렇게 제가 카툰 렌더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쉐이더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메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이펙트 아까 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입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입자에서 이 스태틱 메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쉬를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메쉬 머티리얼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이펙트 머티리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카툰식의 렌더링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켓 트레일 이펙트라고 해서 그 배틀로얄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 런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쏘시면 로켓이 쭉 날아가는데 뒤에 트레일이 생겨요. 트레일이 생긴데 그 트레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티클 이펙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티클 이펙트 이미터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특징이 좀 있는데 뭐냐면 그 레벨에 블룸을 너무 세게 넣었네요. 다시 배틀로얄 맵을 열어볼까요?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툰 렌더링 이쁘죠? 때깔이 달라요. 네. 자, 네, 이거 보면은 다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릴 것 같긴 한데요. 모바일로 디플로이를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똑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어쨌든 파티클 이미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게 되면 얘를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예, 트레일처럼. 그래서 로켓을 딱 쏘면 이렇게 딱 쏘면 로켓을 쏘면 얘가 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레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레일도 이런 식으로 파티클 이펙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총 맞았을 때 캐릭터한테 터지는 이펙트를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플레이를 시뮬레이트 모드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빵빵 터지죠.
터지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쉬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터지는 모습을 메쉬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메쉬로 만들어가지고 이펙트가 터질 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랜덤하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라이트 이미터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여기 보시면 모듈이 있는데 이 라이트 정보를 조정을 하시면 이펙트가 히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터질 때마다 불꽃이 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라이트 정보를 이 라이트 모듈을 넣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브라이트닝 같은 것도 조정하시면 이렇게 더 크게 라이트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펙트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머티리얼 이펙트라고 해서 저희 보시면 이쪽에 가보시면 포탈이 있는데 지금 블랙홀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다른 포탈로 이동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머티리얼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펙트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맵을 보다 보면 불기둥이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니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불기둥이 있어요. 여기 이거를 닿으면 죽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티리얼 이펙트를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 이펙트라고 해서 포스트 프로세스가 적용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이게 포샤시한 느낌을 내고 카툰 느낌도 내면서 이 아웃라인도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세팅을 하냐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선택을 해서 이쪽에 가보시면은 옵션에 가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탭에 보시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우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라인 만들었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